두 번째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하지 않은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전년도 소득 업무 종사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4월 달에 적용이 되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5월부터 적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 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소득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온전한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처럼 2012년 4월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435만 5,155원인 경우 그러면은 2012년 5월 달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이기 때문에 2012년 4월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즉 3.5%가 되겠죠. 이 3.5%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 5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즉 435만 5,155원 곱하기 1.035를 곱하면은 450만 7,585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본인의 5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하면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1월 2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년도 이전부터 휴직자 그리고 1월 2일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시간제 근무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제 근무 기간이라고 하면은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면 해임 취소가 되어서 복직한 경우 전년도에 파면 또는 해임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하지 않은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철도공사 등 특례가입자의 매년도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년 4월에 적용되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당해년도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다음에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표상의 호봉 승급 후의 봉급월액에서 호봉 승급 전의 봉급월액 차액을 더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 후 매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 5월 기준소득월액 결정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특례가입자의 경우 2012년 5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 봉급월액이 7급 15호봉에서 7급 16호봉으로 승급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봉급월액 7급 15호봉의 2012년도 봉급월액, 7급 16호봉의 2012년도 봉급월액, 여기에서 16호봉 봉급월액에서 15호봉 봉급월액 차액을 구합니다. 이 차액을 구해놓고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 4월 기준소득월액, 즉 423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이 423만 4,410원에다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그리고 나서 호봉 승급 차액을 더해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 5월 기준소득월액은 443만 8,114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철도공사 특례가입자의 2010년 1월 기준소득월액은 산정 방법이 조금 다른데 산정하는 방법은 2009년 12월 31일 보수월액을 65%로 나누어
기준소득원액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철도공사 등 특례 가입자의 최초 기준소득원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규 임명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명자의 기준소득원액 적용을 위해서 전년도 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소득원액을 가지고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 호봉별로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을 구해놓습니다. 이 신규 임명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 호봉별로 산정한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을 신규 임명자의 기준소득원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액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 호봉별로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을 적용하고 이러한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명자의 당해년도 예상소득에 의해서 신규 임명자의 기준소득원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 호봉별 기준소득원액 평균액 산정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공무원이 김, 이, 박, 최, 조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러한 동일한 직급 호봉으로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평균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5명이 각각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을 평균액을 구해놓습니다. 즉 9급 3호봉인 사람들의 각각의 기준소득원액 합한 금액을 해당 인원수로 나눠서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을 구해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명의 공무원이 기준소득원액 합계액이 929만 7,185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해당 인원수로 나누어서 평균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해 놓으면 향후 적용기간 내에 신규로 임명되는 공무원, 9급 3호봉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은 185만 9,437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 30일 사이에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 호봉별로 산정한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인 185만 9,437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 징수율 7%를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징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임명자의 기준소득원액을 기여금 기호로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임명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과 기여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연금자료실, 기여금 조견표에서 이때 기여금 조견표는 2010년 이후 기간 걸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후에 조회 구분, 즉 기준소득원액 적용기간, 공무원의 직종, 직급, 호봉을 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은 신규 임명자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소득원액과 기여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임명되는 신규 임명자의 기준소득원액과 기여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회 구분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직종, 일반직, 분류, 9급, 호봉, 3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직 9급 3호봉의 적용 기준소득원액과 기여금이 조회돼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2012년 7월 1일 임명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재직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다음 연도 즉 2013년 5월의 기준소득원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전년도에 1년간의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기준소득원액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지만은 그 방법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13년 4월 기준소득원액에다가 201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여기에서는 3%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월달 기준소득원액 곱하기
201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하면은 그 2013년 5월부터 적용이 되는 기준소득원액, 즉 191만 5,220원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 5월부터는 이 새로 결정이 된 191만 5,220원의 7%를 기여금으로 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원액 상한액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소득원액 상한액 제도는 고액의 연금수급자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그러면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소득원액 상한액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산정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 총액을 해당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은 매년 4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전체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은 만원 단위로 절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원액, 즉 예를 들면 3조 9,169억 5,170만 2,125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년 동안 계속 소득 업무에 종사한 인원이 94만 5,175명이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414만 4,155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원 단위로 절상하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은 41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415만원을 가지고 상한액은 100분의 180에 해당하는 금액, 즉 현재 2012년도 5월달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상한액은 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이 적용되는 업무로는 기여금 징수 및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의 경우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이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기여금 징수와 연금 산정 시에는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은 상한과 좀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사학의 경우에는 일시금에도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원액 상한액 적용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5명이 있었을 경우 김, 이, 박, 최, 조 공무원이 있는데 이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은 낮게는 3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800만원까지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이 747만원이 되는 경우 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 즉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고 연금 산정 시에도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인 300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이 기준소득원액을 상한액을 초과하는 박 공무원의 경우, 즉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이. 이러한 경우에는 기여금 산정 시와 연금 산정 시에는 기준소득원액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800만원을 기준으로 기여금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747만원을 기준으로 기여금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연금 산정 시에도 747만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준소득원액 상한액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고액의 연금 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금 산정 시에는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정기간, 즉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을 퇴직 당시로 현재 가치 환산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